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 진수식 자리에 함께했는데 함께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문자 노출 논란, 침묵을 지키던 이준석 대표가 입을 열면서 내홍도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인데요. 한편 민주당은 전당대회 앞두고 오늘 예비 경선 통해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압축되는데 이재명 의원 외에 나머지 2명의 당대표 후보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다양한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이 진수식 자리 함께 한다고 해서 그 모습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함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해 들리는 얘기로는 묘한 거리감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런 표현 들고 지금 문자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신이 아무리 정치판이라지만 신의도 없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할 입장도 아니고 다만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까놓고 보니까 그 내부 총질을 해야 되는 대표가 나가고 대표가 바뀌니까 오히려 당이 조용하고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거 보면 신의도 없고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났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다. 리더십에 거짓말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는 수년이 아천 꿈들만 있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대통령 뜻을 잘 받들어 이런 말은 지금 시대에는 쓰지도 않는 말입니다. 대통령 뜻을 잘 받들어라는 말이 함부로 쓰나요? 그동안 공당의 그 원내대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뭐 행안부 장관 건이라든가 뭐 등등의 주위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주위에 있는 주변 인물들 참모들이 그냥 온통 아첨꾼 또 벌거벗은 임금님 사람들이 다 욕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있는 거를 대통령만 혼자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를 잃었다, 신의를 잃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이재호 고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이나 또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같은 편이 보기에도 좀 어설프고 좀 서툴고 또 국민들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면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뭐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방법이 좀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아직 정권 교체를 한 것에 대한 체감을 별로 못하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하고 원내대표하고 문자 그건 뭐 둘이 뭐 사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대통령하고 원내대표도 뭐 할 수가 있는데 저게 이제 공개가 돼 놓으면 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자체가 부적절하게 돼 버렸죠. 이 자체 왜냐하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뭐 할 말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뭐 만나서 하지 그걸 뭐 문자로 이렇게 요즘 아무리 AI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걸 뭐 그렇게 주고받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것까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 내용도 방금 이 의원이 지적하셨지만은 내용도 대통령께서 그 문자 보낸 내용도 우리 당도 잘하네요 하면 뭐 그 정도로 끝냈으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해야 이거는 좀 그리고 또 그냥 당 대표가 바뀌니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만 말하면 트집 잡힐 일이 없는데 내부 총질이나 하든 앞에 이제 관사가 붙어버리니까 대개 우리 그 정치권에서도 대개 이제 물러가거나 그만두면 좀 약간 좀 안 됐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내부 총질하던 대표가 나가는 게 안 됐다. 게다가 또 권성동 대표도
아니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당정이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 대통령의 뜻을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게 이 공개가 안 되고 두 사람이 주고받았으면 예. 그건 뭐 누가 압니까 뭐 모르니까 그쵸. 뭐 뭐라고 이야기했던 관계 없는데 이게 공개가 돼버리면 예. 형식과 내용이 다 문제가 돼버리죠. 근데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이 4선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국회에서 또 워낙 더 베테랑이시니까 그렇게 노출이 될 만큼 그 어찌됐든 취재 기자들이 있는 걸 알 텐데도 이게 과연 실수일 것이냐 이런 뭐 일각의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뭐 원내대표도 두 번이나 하고 예. 사무총장도 하고 다 해봤지만 문자 노출된 적 없으십니까? 그렇죠는 없는데 예. 대개 그 주요 당직자들은 카메라가 항상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주시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본회의장 들어갈 때는 대개 우리는 핸드폰을 끄고 들어갑니다. 아예 거기서 잘 보지 아예 않으시는군요. 그 안에서 아예 보질 않습니다. 아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 필름이라도 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 근데 그게 사생활 정치인이 예. 공적인 장소에서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예. 장소에서 대통령과 당의 공당의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게 어떻게 사적 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공적인 내용 아니에요? 공당의 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내부 총괄하는 당대표라고 하고 예. 규정을 짓고 그 사람이 물러나니까 당이 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도 말로 했으면 예. 말이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예. 내뱉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자로 썼습니다. 그걸 문자로 쓸 때는 상당히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말 안 되는 거고 예. 대통령이 이번에 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공과 사를 너무 구분 못하고 예. 그리고 대통령직의 엄중함을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집행부 행정부의 권한을 잡으면 예.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률로 해야 될 것을 시행령으로 돌아서 해버리고 그리고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오히려 대들고 예. 장관들이 그러니까 국회 와서도 오히려 뻣뻣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오만과 예. 그 물상식과 불공정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정부다. 대통령이 정말 이거는 대통령이 안 하면요 지금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30% 초반인데 예. 지금 아마 여론조사 하면은 20%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은요 국정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네. 의원내 같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자, 여론의 추이는 봐야겠지만 지금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 그 섬은 양두구육이고 지금 내가 있는 섬은 솔직해서 좋다. 울릉도에서 여의도를 겨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의도를 겨냥한 거냐 아니면 그 너머에 대통령실 용산까지 겨냥한 그거야. 것이냐 아니, 대통령을 한 거죠. 해석도 그거 그야 뭐. 뭐 누구를 겨냥했든 뭐 예. 여권을 여의도나 뭐 저 대통령이나 다 겨냥했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그렇게 반응해서 그 양도구육이 예. 아니냐 이렇게 문자를 올리는 것도 그게 물러간 대표로서 적절한 적절치는 행동 않다. 아니죠. 적절한 행동 아니고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어떻게- 아, 예. 자꾸 그렇게 만들고 나가면 뭐 야당이 공격하는 거는 의뢰건 뭐 우리가 야당이라도 뭐 아이고는 잘 됐다 공격하죠. 그러니까 예. 야당 공격하는 거는 뭐 100% 야당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정치가. 근데 그렇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한 행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도 부적절했지만은 내부 총질을 했다고 해서 그만둔 대통령을 저 대표를 그렇게 폄하하는 것도 예. 그것도 뭐 바람직하지는 않죠. 이미 그만둔 예. 사람인데. 그리고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가 또 어쨌든 당의 대표로 지금 징계받아서 그만 있는데 예. 그걸 또 바로 그렇게 받아갖고 올리면 그건 결국에 싸움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저 당이 바람 잘 날이 없어집니다. 저게. 예. 앞서도 그게- 예. 양두구이라는 말이 예. 사자성어고 말을 풀어서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결국은 한마디로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누가- 양두구육이라는 거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누가 했습니까? 글쎄요. 예. 윤석열 대통령 및 그 주변 사람들이죠. 예. 아니 분명히 당무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겠다고 대통령이 했고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받은 건 안타깝다고 했는데 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싸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가 예. 사라지니까 속 시원하다는 그런 뜻을 내비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호 고문께서도 이거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이번 문자 공개가 이 논란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혀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태가 이준석 대표를 향한 여론 혹은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지금 예, 이거는 우선은 예, 이준석 대표인데 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 징계가 대통령 뜻이 실린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되니까 선거 때 시큰 써먹고 토사구팽한 것 아니냐 이래 되니까 동작이 가지만은 이게 좀 내부에 심각하게 왔다 갔다 하면 예. 이런 어떤 말이 나오냐 이준석 당신은 양두구유가 아니냐 이런 소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예. 이걸 반발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인데 좋은 것만 아닙니다. 예. 좋은 것만 아니고 또 당원들이 심리가 이준석 대표를 좋아한다는 사람보다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더 많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준석 대표 싸움을 지금은 예. 좀 동작이 가지만은 이걸 길게 싸움을 끌고 나가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예, 점잖게 가만히 있는 예. 게 좋지. 결국엔 또 반발을 살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주고받은 문자 공개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요 이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 내용이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입장을 냈는데 이야기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듣겠습니다. 누군가는 짚어줘야죠. 왜 남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무엇이 여의도의 양두구이 개가 득실거린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온갖 그냥 독설을 쏟아부으면서 겉으로 본인이 당 대표의 직에 있으면서 당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는 결국은 20, 30대 젊은 정치인들의 앞길에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운 꼴이 돼버린 거예요. 네, 뭐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데 예, 그렇다고 이철규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당대표 쫓겨난 사람이 아니 무슨 소린들을 못 하겠습니까? 그럼 뭐 그렇게 듣고 넘어가야지. 네. 그걸 맞바로 받아갖고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당이 점잖지 못한 모습이죠. 예. 예. 본질적인 거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분명한 말을 실제 마음과 행동은 송 사정은 안 그랬다. 예. 거짓말을 일삼았다. 뭐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양두구역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그 그냥 저작거리에서 얘기하면 사기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딴판이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더 가관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근원적으로 대통령과 그 주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결국 이준석 당대표까지 포함해서 네. 총체적인 국정을 끌어간 집권 여당의 말하자면 엉망진창 난장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저 국민의힘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혁신에 나서야 될 자기 개혁을 해야 될 민주당한테도 예. 검은 그림자를 씌워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내부 개혁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정치권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여당이 저런 그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지금 석 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아직 100일이 안 됐는데 지금 정말 한참 바쁠 때거든요. 개혁 입법도 해야 되고 개혁 과제도 해야 되고 예. 정부가 혁신 정책도 내야 되고 지난 정권이 잘못한 것을 무엇을 이어받고 무엇을 정리해야 될 거냐도 해야 되고 여당이나 정부가 정신없이 바빠야 될 텐데 저렇게 당내에서 한심하게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 정권 교체 했나? 이게 정권 교체 맞아? 이런 생각을 예. 주게 되니까 지지율이 저게 30% 돼서 더 올라가질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촉발한 사태이기 때문에
벌써 세 번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 체제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거든요. 지금 권대행 직무 체제가 좀 뭔가 다른 체제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데 아니, 당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네. 원내대표가 뭐 3번씩이나 벌써 그 실수를 했으니까 뭐 그 당 정당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지도제 체제에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 국민의힘이 찬 현실적으로 지금 지도체제를 개편하고 할 그럴 형편이 안 되죠. 지금 대안이 없다는 대안도 말이죠. 없을 뿐더러 지금 정부가 하는 것도 지금 바쁜데 예. 또 당도 지금 해나가야 될 일이 바쁜데 지금 뭐 또 전당대회하고 뭐 비대위 꾸리고 뭐 하면 지금 집권 초에 완전히 뭐 정부는 이게 국민들 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예. 지금 이거는 뭐 실수하고 잘못한 건 하지만은 예.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대로 멀길을 끌고 나가야지 여기에 다시 뭐 지도체제까지 거론하면 당이 복잡해지죠. 근데 그렇게 예. 할 대안도 없고요. 근데 그 흐트러진 정도가 뭐 대통령이든 예. 또 청와대 참모든 또 내각 예. 그 장관들이든 또 집권 여당이든 예. 총체적으로 지금 너무 흐트러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뒀다가는 아니 뭐 국민의힘이 망하고 뭐 저기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스란히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어떻게든지 빨리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집권 여당이든 또는 그 내각이든 청와대 참모든 흐트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속아내듯이 해서 빨리 정리가 좀 필요하다. 예. 지금 두 분이 그 문자 메시지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다 읽어주셨는데 그 문자 메시지 가장 아래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행정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유의 새벽당이라는 정당의 대표를 지낸 극우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목소리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훈 씨는 극우 정당인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다는데 과거 행적을 보면 탄핵의 서막, 여론조작, 4.15 부정선거 등 왜곡된 영상을 올리며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는 윤석열 정부가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강 씨를 추천한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것인지도 함께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 뭐 채용 배경까지 두고 공방 벌어지고 있는데 좀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물론 그 권성동 대표가 이름을 거론해 놨으니까 네. 더구나 이제 대통령하고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에 그쵸. 이름을 거론했으니까 예.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권성동 대표가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기 전에는 지금 뭐 세간에 이제 그렇죠.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이 있는데 저건 뭐 그렇게 저 사람이 실체가 아직 안 밝혀졌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로 그거 유튜브를 계속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다면 전 어떤 이유로도 부적절하죠. 예. 근데 이제 저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새벽다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만든 사람은 뭐 박결이라는 사람인데 저게 뭐 미안한 말이지만 또 당도 아니죠. 그냥 뭐 젊은 사람들이 몇십 모여갖고 뭐 한 건데 근데 저것이 그 사람의 활동을 정말로 극우 성향을 갖고 활동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에 넣었다면 그 사람의 생각도 검증 안 나고 집어넣었으면 그건 문제가 되죠. 예. 문제가 되고 또 그만둬야 되고 근데 아직은 정확하게 사람에 대해서 동명이인인지 누군지 알려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이제 지금은- 대통령실은 예. 일단 문자 메시지 속에 그 강기훈이라는 인물과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강기훈 행정관이 동일 인물이라고 확인해 주진 않지만 예. 그래도 행정관 한 명 생각이 대통령실 좌우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그 행정관이 극우 유튜버 그리고 이 새벽당의 인물이라는 것만큼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거는 청와대에 예. 그런 용산실에 대통령실에 그런 해면 그 참
그 비서실 사람들이 감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뭐 그 사람 하나 갖고 무슨 대통령실에 행정이 좌우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런 인물을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들어갔느냐, 대통령 예. 비서실에 들어갔느냐 이게 문제지. 경로가 문제다.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뭐 비서실이 400여 명 되는데 뭐 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예. 자기 맡은 임무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예.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같는 그런 사람들로 근무를 해야지 예. 전혀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니까 예, 근데 해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그 사람을 알려면 네. 그 주변 친구를 보면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윤석열 행정부의 수준,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 수준을 알려면 거기에 있는 구성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극우적 어쩌면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사람이 어쨌든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 아닙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네.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곱지 않게 보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뭐 행정관이 대통령의 뜻을 좌지우지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는 그런 동문서답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대통령 보좌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저게 문제가 예. 대통령 이제 인수위에서 대통령 취임하고 대통령 비서실을 구성할 때 저기 이제 당이나 뭐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적 추천 기관을 통해서 예. 검증된 사람들 추천해야 되는데 예. 인수위에 소위 말하는 실세란 사람들, 뭐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공적인 그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 친한 사람들, 뭐 자기 친구, 뭐 자식들, 뭐 예. 누구 친한 사람들 갖다가 그야말로 사적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비서실 구성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추천하지만은 추천한다 예. 하더라도 당이나 그동안에 참 저 문재인 정권 교체 그 운동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들 또 정부에서 추천받는 사람들도 검증된 사람들을 비서실의 행정관이나 행정요원으로 써야지 자기 친한 사람들을 그냥 예. 갖다 그냥 절차에 문제가 추천해서 그냥 이 사람 써라 저 사람 써라 해서 저를 구성해 놓으면 저기 자기들끼리도 쟤는 누구 줄로 들어왔다 쟤는 네. 누구로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비서실 구성이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시정해야 되고. 예.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지도 없고. 대통령실이. 예, 자 민주당 소식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이 앞서 지금 민주당 예비 경선 누가 살아남을까 이런 부분 관심인데 투표하고 오셨죠? 예, 막 하고 왔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1인 1표입니까? 1인 2표입니까? 당 대표는 1인 1표고 예. 최고위원은 2표고. 예. 최고위원은 몇 명이나 나섰는데. 한 10명 나왔어요. 그래요. 그건 당대표의 예선 떨어지면 최고위원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따로따로. 예, 그러니까 오늘 당대표 3명으로 압축되고 예. 최고위원 8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앞서서도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 외에 2명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당대표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도 아주 열심히 안될 수도 있다고 뛰던데요. 보십니까? 예. 그러면 그 이재명 후보가 외에 만약에 지금 뭐 97그룹도 있고 뭐 나머지 분들도 이제 각자 네. 도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2명을 조금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떤 그룹에서 좀 나올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투표가 아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하시면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 아니 뭐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게 별 관심도 없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하는데 뭐 이미 다 대표 정해놓고 하는 선거인데 별 관심도 없는데 그러나 예. 3명 뽑는다면 어차피 뭐 저 이재명 의원은 될 거니까 뭐 난 개인적인 입장에서 네, 개인적인 당 입장. 떠나서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서른하고 김민석 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죠? 그 사람은 경력도 있고 정치 경력도 있고 예. 물론 뭐 저 대여 투쟁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여당으로서는 뭐 좀 별로 뭐 기분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야당의 그 전통성도 있고
예. 또 대여 투쟁 경력도 있고 해봤으니까 뭐 서른과 김민석 두 사람하고 이재명하고 셋이 붙어서 뭐 이재명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나 8명, 3명 뽑는데 서른과 김민석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도 좀 창피하지. 예. 최명국인 거지. 한 1시간 뒤에 6시쯤에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과연 누가 컷오프에서 살아남을지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릴 텐데 서른 김민석 의원을 짚으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또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찰대 논란 파장이 큰 상황이라서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대 개혁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경찰 내부에서 또 경찰대 출신, 비경찰대 출신 이렇게 또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경찰대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찰대의 같은 문제는 이상민이니까. 예, 예.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고 하여튼 뭐 예. 그거는 뭐 늘 검토하고 잘 되는 방향으로 고쳐야 되겠죠. 예. 근데 그 문제와 최근에 경찰국 신설 문제는 변론입니다.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이 예. 본질을 호도하고 예. 말하자면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려는 형국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법률로 헌법에 따르면 반드시 정부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의 제정 절차를 거친 예. 법률로서 그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행정부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그를 우회해서 했단 예. 말이에요. 그게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예. 지라는데 엉뚱하게 경찰대가 어쩌고 저쩌고 별개 하는데 사안인데. 경찰대가 나오면 그쵸. 7급 하는데요. 그럼 판검사는 곧바로 상급이 됩니다. 그- 그 부조리는 왜 가만히 예. 있었습니까? 그- 판사 출신이? 예, 반론의 그래. 근거를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찰국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예. 뭐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한 대로 위법일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고 이건 찬반이 갈리고 예. 문제는 경찰국 설치를 두고 취임한 지 2개월밖에 안 되는 이 정권이 이 운반을 핸들링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이. 예. 그걸 충분히 경찰하고도 이야기하고 야당하고도 이야기하고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네. 시간을 좀 조정해서 굳이 2달 안에 할 게 뭐 있어요. 6개월 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여론이 별로 반대가 없을 정도로 숙성시켜 갖고 네. 그래서 경찰국을 두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뭐 완전히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게 완전히 이상민 장관이란 분이 그 군인 출신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힘으로 완전히 그냥 내려 밀어붙이면 이것이 문제지 예. 경찰국이 두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거는 그건 토론 여지가 많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다양한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